반갑습니다.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의 최정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AI 시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찾기입니다. 이미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구동되도록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명과 안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운영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주요한 자산인 내 정보, 이 정보가 안전한지, 그리고 내 정보의 안녕을 위해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알고리즘 리터러시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 데이터 주권 찾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수치만 봐도 와 닿으시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유튜브와 메타다. 네, 반박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점령당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동되고 있죠. 네,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 이후에 얘기할 유튜브 모두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나의 지인이 올린 컨텐츠들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돼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가 내가 반응할 만한 정보를 예측해서 그 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용자가 반응할 만한 정보들을 예측, 그 적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알고리즘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튜브에서는 나에게 맞는 그런 추천 시스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의 다양한 반응들, 나의 정보들, 행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집되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정보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고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편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식에 의해서 편향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또 편향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살죠, 살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에게 얼마나 잘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 여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편향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남녀차별, 어떤 사회적, 역사적 문제의 어떤 편향성 문제까지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양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루다의 사태와 같이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개인정보가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시키지 않아서 또 정부가 제재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 주체로서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른 어떤 선택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디지털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용자들은 정작 이런 부분들을 체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가운데서 이용률이 높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다음과 같은 곳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침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사업자들은 국외 사업자들과 달리 먼저 개인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해외 사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정보들을 너가 제공할래, 그렇지 않을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이 이용자한테 어떤 것이 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사실 항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것은 네이버, 이거는 다음이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구글이 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업자들은 사후에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쵸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도록 만드는 이 알고리즘이 중립적일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실생활에서 AI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들이 굉장히 편향과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이슈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정부가 나서서 보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의 어떤 투명성과 다원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원칙 이런 원칙들을 마련해서 자율규범 형태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3대 핵심 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채무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실행 원칙으로 5대 실행 원칙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 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 이런 실행 원칙들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이것을 지키고 그렇지 않고는 사실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사실 굉장히 사회로부터 문매를 맞다 보니 자율적으로 이러한 AI 윤리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AI 윤리 원칙은 네이버가 마련한 원칙이고요. 카카오 알고리즘도 윤리 헌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마련을 하고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지킬 거야 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글도 이렇게 구글의 AI 활용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구글은 AI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 우리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이용해서 너네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라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리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용자의 선택권의 어떤 부분을 보장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원칙들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고 우리 지킬 거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이러한 노력 외에도 알고리즘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기술적인 시도가 있죠. 여기 보면 플립피드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올라가는 피드되고 있는 것들을 역방향으로도 이용자들이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의 성향, 내가 반응할 만한 것들을 분석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들을 교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작동 원리를 이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도 사실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머리 복잡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세계에서도 지금은 이용자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이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데이터의 어떤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유는 조금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주권 하면 국가 차원의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이제는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을 국민의 민감 정보를 담은 데이터 또는 개별 사용자로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권리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권이라는 개념도 통일되어 있는 어떤 합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 개념 자체도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념이 어떤 개인이 정보 주체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개념들 간의 정립도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용자의 어떤 주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동의제도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편으로 볼 때
실제 정보 주체인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전 동의할 때 꼼꼼하게 안 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자가 본인의 선택권, 내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 네, 의문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연결 사회에서 양산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그 규모 자체도 방대하고 이용자는 알고리즘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의존도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박탈되는 부분이 더 커져가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너에게 맞는 서비스는 이것이야 라고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데서 좁힌 것이니까 제한을 테두리를 긋는 것이니까 어떤 한편에서는 그쪽 선택권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의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용자의 선택권, 재량권을 어떤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글로벌 기업처럼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받는 그 방식이 더 이용자의 어떤 복지, 권익을 보호하는, 보장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앞서서 언급되었던 알고리즘 리터러시 개념부터 사실은 개념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설명 책임성을 요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하겠죠.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자체가 먼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어떤 제가 결론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알고리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쵸?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하고, 내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인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주권 찾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